이번 시간에는 양력선 이론에 관련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 날개에 대한 정의부터 팁볼텍스의 생성, 그리고 이 팁볼텍스를 모델링하기 위한 비오사발로, 그리고 양력선 이론 소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교재 5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익형에 대해서 살펴본 내용을 확장해서 이번에는 실제 3차원 날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날개 모양은 우측 위에 있는 그림처럼 좌우 대칭에 이런 옆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모양이 됩니다. 우리가 익형이라는 것은 이 날개의 단면을 익형 또는 날개꼴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장에서 살펴봤듯이 이 익형의 캠버가 실질적으로 이 양력을 발생시키는 기제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3차원적으로 옆으로 쭉 늘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익형의 기능이 3차원적으로 이렇게 형상화돼서 양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익형에서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몇 가지 익형과 관련된 형상 용어가 정리가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위에서 이렇게 형상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 모양을 플랜폼이라고 부릅니다. 단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날개의 가장 중심부, 대칭 기준선이 되는 곳이 윙루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근본이 되는 곳이란 얘기죠. 윙루트라고 부르고, 반대로 날개 끝을 이렇게 윙팁이라고 부릅니다. 끝단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날개의 전체적인 면적을 윙 에리어라고 하고 통상 S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익형의 수직 방향으로 옆으로 쭉 늘어져 있는 요 전체 길이를 윙스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윙의 루트와 윙의 팁은 보통 이 코드 시위 길이가 조금씩 값이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윙 루트 쪽이 두껍고 윙 팁으로 갈수록 좀 이렇게 코드 길이가 짧은 그런 모양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고, 통상적으로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사용해서 날개의 형상을 얘기를 합니다. 이 날개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는 것이 이 윙팁에서 발생하는 볼텍스입니다. 이 오른쪽 그림들에서 형상화되어 있고, 하단의 그림은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앞에서 쭉 들어오는 이 균질한 유선이 윙팁 주변을 지나면서 어떻게 이렇게 소용돌이가 되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이 현상을 사실은 그냥 욕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을 받아놓고 손을 이렇게 날개처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앞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 손가락 끝에서 소용돌이가 이렇게 생기는 걸 실제로 눈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용돌이를 끝단 와류, 그러니까 윙팁 볼텍스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이 볼텍스가 생성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날개에 양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양력이 생기지 않는 대칭 익형이라고 하면 이 윙팁 볼텍스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날개에 약간의 바등각을 줘서 바람이 분다 또는 날개가 움직인다 라고 했을 때, 통상적으로 우리가 익형의 특징에서 보다시피 익형이 이렇게 있을 때 위쪽의 압력이 이렇게 낮고 아래쪽의 압력이 통상적으로 높습니다. 이걸 이 날개의 뒤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바등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날개의 윗면은 압력이 낮고 아래쪽은 압력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날개의 중앙 부분에서는 위아래가 이렇게 차단되어 있으니까 그 영향이 없겠지만 이 윙 끝단으로 가게 되면
날개가 있고 그 바깥쪽은 개방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윙팁에서 바라볼 때도 윙팁 아래쪽은 압력이 높고 윙팁 위쪽은 압력이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동이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려는 경향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상으로 인해서 이 날개 끝단에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돌아 들어가게 되는 유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생한 회전력이 뒤쪽으로 갈 때 지속적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지만 유동이 흘러가는 속도와 이 회전하는 속도 성분이 합쳐져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렇게 소용돌이가 뒤로 쭉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이와 같은 소용돌이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 소용돌이는 이 날개 주변의 유동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2차원과 3차원을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되고, 이와 같이 날개가 유한한 길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벤트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고, 만약 날개가 무한히 긴 날개다 그러면 그 날개에는 이런 윙팁 볼텍스가 생길 일이 없게 되겠죠. 그리고 또 날개 스팬이 굉장히 길다고 했을 때 이 윙팁으로 인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건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finite wing이라는 단어를 쓰고 윙에서 생긴 끝단에서 생긴 볼텍스, 윙팁 볼텍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윙팁 볼텍스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이 왼쪽 하단의 그림처럼 실제로 항공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상당히 높은 바등각 상태에서 이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발생하는 윙팁 볼텍스가 굉장히 크겠죠. 그것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앞에서 생긴 이 볼텍스가 뒤로에서 이렇게 크게 생성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윙팁 볼텍스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뭐냐면 유도 바등각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바람은 앞에서부터 평행하게 평행한 방향으로 불어오고 있다 하더라도 이 윙팁 볼텍스가 유도해내는 속도 성분으로 인해서 그 바등각이 실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induced angle of attack이라고 부릅니다. 바등각이라고 부르고, 이 유도 바등각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양력도 감소하게 되고, 또 이 유동의 방향이 바뀌는 효과이기 때문에 그 유도되는 항력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결론적으로 보면 그때 유도되는 항력 계수는 양력 계수의 제곱에 비례하고, 요 밑에 파이, E는 요 형상이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AR은 에스펙트 레이쇼입니다. 이 에스펙트 레이쇼라는 것은 날개가 이렇게 있을 때 코드 길이를 C라고 하고 스팬 길이를 B라고 했을 때 AR은 그 둘의 비입니다. 우리말로 세장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세장비라는 것은 세장비가 클수록 날개가 전체적으로 코드 길이 대비 옆으로 길다는 얘기죠. 길이가 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세장비가 클수록 유도 항력이 줄어든다. 이론적으로 2차원 익형, 그러니까 인피니트 윙은 세장비가 무한대에 가깝죠. 그러니까 무한대로 긴, 매우 긴 익형 유한 날개는 유도 항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게 나타나고 양력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즉 많은 양력을 발생시킬수록 유도 항력이 훨씬 크게 발생한다,
이런 거를 우리가 결론으로서 이렇게 알 수 있고, 이번 장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좀 더 정량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날개가 있고, 이 날개에서 볼텍스가 이렇게 발생해 가지고 뒤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해서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 소용돌이를 우리가 뒤에서 이렇게 만약에 바라봤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유동은 이런 회전 성분이 여기서 발생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흘러 들어온 이 유동은 전반적으로 이 면에서 아래 방향의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겠죠. 유도해내겠죠. 우리가 어떤 볼텍스가 있다고 하면 그 볼텍스의 거리에 R분의 1에 비례하도록 유도 속도가 발생하죠. 그죠? 세타 방향의 속도가.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면 팁볼텍스가 강하게 발생할수록 아래쪽으로 유도되는, 이 날개 단면에서 아래쪽으로 유도되는 유동이 상당히 크게 발생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윙팁 볼텍스로 인해서 아래로 유도되는 흐름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운워시, 내리 흐름이라고 부릅니다. 다운워시가 발생하고, 이 다운워시의 양을 우리가 아래 그림에서 보다시피 만약에 유도된 어느 특정한 날개 위에 어느 단면을 잘라보면 이런 익형이 되겠죠. 이 익형에 이 윙팁 볼텍스로 인해서 다운워시 W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기하학적으로 받은 각은 알파로 주어져 있을 겁니다. 바람이 이 X축을 따라서 이렇게 불어오고 있을 때 기하학적으로 코드와 이루는 각이 받은 각이죠. 이걸 이제 지오메트릭, 기하학적인 앵글 오브 어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날개 입장에서는 자유흐름 V 인피니티와 함께 윙팁 볼텍스로 인해 유도된 W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날개의 단면, 즉 이 익형이 경험하게 되는 실제 받은 각의 효과는 로컬 렐러티브 윈드, 상대적 조위치에서의 상대풍은 V 인피니티와 W의 합성 벡터의 방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변경되는 이 각도를 우리가 Induced Angle of Attack이라고 부르고, 윙팁에서부터 유도됐다 해서 유도받은 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실제로 이 익형이 겪게 되는 실제의 받은 각은 알파에서 알파 i를 뺀 요만큼이 되겠죠. 이 각도를 유효 받은 각, Effective Angle of Attack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질적으로 이 익형이 만들어내는 양력은 더 줄겠죠. 유도받은 각이 생긴 만큼 내리 흐름이기 때문에 상대풍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 이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이 어떤 형상이 있을 때 그 형상의 마찰 항력과 압력 항력이 이렇게 있는데, 이 3차원 물체에 대해서는 유도 항력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총 항력, 이 날개의 전체적인 총 항력은 이와 같이 이 형상이 갖고 있는 항력과, 그래서 이걸 이제 형상 항력 또는 프로파일 드래그이라고 우리가 통칭해서 부르고, 그거에 대해서 유동이 만들어내는 효과라 해서 유도받은 각은 별도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항력을 우리가 유도 항력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유도 항력 또는 유도받은 각, 이걸 수학적으로 그 양을 정량적으로 찾아내 보기 위해서 우리가 비오사바르 로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건 뭐냐면 익형에서 윙팁 볼텍스가 발생하고 유한한 날개 길이로 인해서 윙팁 볼텍스가 발생하고 그 윙팁 볼텍스의 모양을 우리가 날개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윙팁 볼텍스의 모양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볼텍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볼텍스의 소용돌이를 우리가 어떤 선 위에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무한히 길게 늘어서 있는 이 선 위에 어떤 볼텍스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이제 이 실제 유동 현상을 좀 이제 단순화하는 직관력입니다. 즉 저렇게 복잡하게 막 소용돌이 치는 저것을 자유흐름 속도를 빼서 보면은 그저 회전하는 어떤 볼텍스의 성분만이 남게 되고, 그러면 그 볼텍스를 어떤 필라멘트, 얇긴 실에다가 볼텍스가 이 필라멘트가 회전을 하고 그 회전으로 인해서 어떤 속도 성분이 유도된다는 어떤 가상의 개념으로 우리가 개념적 존재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볼텍스 필라멘트가 어떤 흐름을 만들어낸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모델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2차원 볼텍스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어떤 감마의 강도를 갖고 있는 볼텍스가 있을 때 이 볼텍스가 유도해내는 R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속도는 2πR분의 감마로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2차원적인 요소를 무한히 긴 요소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3차원 요소로 우리가 이 볼텍스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제일 왼쪽 그림처럼 어떤 임의로 이렇게 막 변형되는 어떤 필라멘트가 있고, 이 필라멘트에 주어진 이 필라멘트가 유도해내는 강도는 이 필라멘트 위에서는 항상 일정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느 특정한 점 P 필라멘트가 이렇게 위치했을 때 어느 특정한 점에서 유도되는 속도는 어떻게 계산되느냐 하면 이것이 이제 비오 사바르로입니다. 실제로 이거는 이제 전자기학이나 이와 같이 포텐셜 유동 또는 어떤 포텐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물리학적 현상을 표현할 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전선이 있고 특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서 유도되는 전기장, 자기장 이런 걸 계산할 때 우리가 이 비오사바르로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 볼텍스도 라플라스 이퀘이션으로 표현되는 포텐셜 플로우의 솔루션이기 때문에 동일한 개념을 적용할 수 있고,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공식이 이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필라멘트 위에 매우 작은 요소 DL, 즉 이 길이 방향으로 우리가 L선이라고 생각하면 미소한 이 요소가, 이 필라멘트의 미소한 요소가 P점에 유도해내는 속도는 DL의 방향과 R 벡터의 외적, 이 둘의 외적을 R3승으로 이렇게 나누는 양만큼. 실제로 R 위에 R 벡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R을 썼고 밑에 3승이 있는데, 만약에 R 벡터 대신 이 DL이 있는 요 점과 P점을 향하는 어떤 방향 벡터가 있다면 분모가 R 제곱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표현되고, 이 두 벡터의 외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때 유도되는 속도 벡터는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실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팁볼텍스가 특정한 방향으로 직선으로 이렇게 쭉 발전해 나오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제 직선에 대해서 우리가 이
비오사발로를 적용을 해보면 중앙의 그림처럼 우리가 문제를 모델링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에다가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옆에서 만약 우리가 바라본다고 하면 어느 점 P가 이렇게 있고 이 P에서 수직 방향으로 유도되는 속도 성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표현될 때 어느 점에서부터 P점까지를 잇는 여기에 아주 작은 미소 요소 DL이 있는 것입니다. DL이 있고 이 선이 X축 위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각도를 만약에 우리가 세타라고 하면 DL 위치가 여기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높이 H는 항상 일정한 값이 되겠죠. 그리고 이 길이는 L에 해당될 거고 이 DL 요소와 점 P 간의 거리는 R로 표현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듯이 이 DL과 R 벡터의 DL 벡터와 R 벡터를 외적하는 것은 DL의 크기 요소와 그 다음에 뭐로 표현될까요? R 사인 세타로 표현되죠. 우리가 외적을 스칼라로 표현할 때 이 각도 세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R 사인 세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높이 H에 해당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비오사바르 로에다가 대입을 하면 4파이분의 감마 DL이 되고 거기에 H가 곱해지는 형태로 식이 표현될 겁니다. 그리고 R3승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이걸 적분 가능한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서 DL을 다른 우리가 알 수 있는 세타로 적분 가능한 세타로 표현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관계식들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R 사인 세타가 H고 그 다음에 L 탄젠트 세타가 H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L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이 L이라는 것은 탄젠트 세타분의 H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H는 상수이기 때문에 L과 세타에 관한 관계식이 얻어질 수 있고 여기서부터 이 미분을 해보면 DL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분의 L D 세타로 표현될 겁니다. 그래서 이 DL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는 이 세타가 즉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는 이 세타에 해당되는 게 파이가 되고 이게 플러스 무한대까지 가면 세타가 점점 이제 줄어들어서 플러스 무한대에서는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 적분이 파이부터 0까지 적분이 되고 우리가 이 높이가 L 탄젠트 세타다. 이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DL을 D세타로 변환해서 식을 정리해 보면 4파이 H분의 감마가 나오고 파이부터 0까지 사인 세타 D세타 적분과 동일한 개념이 됩니다. 이 적분을 수행해 보면 2파이 H분의 감마가 됩니다. 이걸 이제 이 양방향으로 무한히 긴 필라멘트를 2차원적으로 바라보면 그냥 이 필라멘트 점이 있고 이 점의 강도가 감마로 되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점에서부터 H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유도되는 속도는 2차원에서 우리가 볼텍스 정의에서처럼 2파이 H분의 감마가 됩니다. 그러니까 2차원에서 우리가 했던 거와 동일한 결과가 되겠죠. 그러면 만약 어느 특정한 점 A가 있고 여기서부터 한쪽 방향으로만 쭉 길게 무한대로 늘어져 있는 볼텍스 필라멘트가 특정 점에 유도해 내는 속도는
당연히 그 양방향으로 무한한 놈의 절반이 되겠죠. 이론적으로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방향으로 늘어서 있는 볼텍스 필라멘트, 이걸 이제 우리가 T볼텍스를 모사하는데 사용하겠죠. 4파이 H분의 감마로 표현됩니다. 그러면 이런 비오사발로를 통해서 우리가 특정한 속도에 유도되는 한쪽 방향으로 길게 늘어서 있는 어떤 볼텍스의 필라멘트가 있을 때, 어느 특정한 지점에 유도해내는 속도는 4파이 h분의 감마, 이 수직 거리를 h라고 하면 식이 이렇게 표현되는 걸 우리가 앞에서 정리를 했었고, 이제 이 프란틀, 1918년도에 프란틀이라는 우리가 곳곳에서 나오는 아주 항공역학의 시조 같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 직관적으로 이 볼텍스, T볼텍스를 이와 같이 볼텍스의 필라멘트로 대체를 하고, 그래서 이 날개의 실제로는 아주 복잡한 3차원 형상을 갖고 있고 T볼텍스가 생기는데, 이걸 이제 수학적 모델로서 이 날개에서 발생하는 양력을, 우리는 날개에서 발생하는 양력이 로 인피니티, V 인피니티, 감마, 즉 어떤 서큘레이션이 존재할 때 양력이 생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 포텐셜 유동에서 얻은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죠.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양력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 날개가 만들어내는 본연의 양력을 선 하나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걸 바운드 볼텍스라고 부릅니다. 즉 익형의 스팬 방향으로, 이 날개의 스팬 방향으로 볼텍스 하나를 대체해 두고 이 날개가 만들어내는 양력을 이 볼텍스 필라멘트가 만들어낸다라고 개념화한 거죠. 그리고 양쪽 끝, y가 마이너스 2분의 b, 그리고 y가 2분의 b, b는 스팬 길이입니다. 스팬 길이의 절반이 되겠죠. 이 양 끝에 팁볼텍스를 대체하는 프리 트레일링, 자유롭게 이제 흘러가는 볼텍스, 뭐 팁볼텍스를 모사한 거죠. 이 팁볼텍스를 양쪽 두 군데에서 이렇게 필라멘트로, 즉 스팬 끝에서부터 한쪽 방향으로 발생해 가는 필라멘트로 대체를 한 거죠. 결과적으로 이 양력을 만들어내는 이 시스템을 프란틀이 바운드 볼텍스와 양 끝단의 프리 트레일링 볼텍스로 이렇게 모사를 했고,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생긴 이것이 말굽과 유사하다 해서 홀슈 볼텍스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인 단어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 날개를 이 바운드 볼텍스 하나로 이렇게 대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익형이 있는 거죠. 이 바운드 볼텍스에 어떤 익형 요소들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실제로 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바운드 볼텍스의 선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바운드 볼텍스 선 위에 유도되는 이 양 끝단의 팁볼텍스가 유도해내는 속도를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우리가 그로부터 induced velocity, 그걸 induced velocity라 하겠죠. induced velocity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운드 볼텍스에 서부터 이 3차원적인 날개를 선 하나로 이렇게 대체를 했고,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양력이 생긴다 해서 이걸 이제 리프팅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프란틀이 만든 이 홀슈 볼텍스 시스템에서부터 양력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기 때문에 이걸 이제 리프팅 라인 티어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정 위치에 예를 들어 여기에 선이 이렇게 있고 이게 대칭입니다. 이게 x고 이 축이 y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감마가 있고 여기에 감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특정한 어느 지점 y에 해당되는 요 지점에 유도되는 유도 속도, 즉 팁 볼텍스가 유도해내는 속도는 이 거리의 함수죠, 그죠? 그러면 위에 있는 이 볼텍스와의 거리는 2분의 b 빼기 y일 거고 아래쪽에 있는 볼텍스가 이 y 지점에 미치는 거리는 2분의 b 플러스 y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한쪽으로 쭉 무한대로 늘어져 있는 필라멘트의 특정 거리 h에서 유도되는 속도가 이만큼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저 h 자리에 2분의 b 플러스 y를 더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분의 b 마이너스 y에 해당될 겁니다. 하나는 2분의 b 마이너스 y에 해당될 겁니다. 그런데 양 끝에 있는 이 두 개의 볼텍스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하나가 감마면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감마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이 둘을 하나로 합치면 4파의 분의 감마 2분의 b 제곱 마이너스 y 제곱분의 b 이런 형태로 식이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운드 볼텍스 위에 있는 어느 특정한 점 y 위치에 있는 특정한 점에 양쪽에 있는 두 팁 볼텍스가 유도해내는 속도 성분은 이와 같이 우리가 정리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운워시를 다른 그림으로 조금 더 표현을 해보면 방금 한 내용과 같습니다. 실제로 이 바운드 볼텍스는 이 다운워시를 생성하는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지점에 익형과 날개가 다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바운드 볼텍스는 아래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전혀 기여를 하지 않습니다. 양 끝에 있는 이 트레일링 볼텍스, 팁 볼텍스를 모사한 이 트레일링 볼텍스가 유도해내는 다운워시. 그러면 우리가 그 크기를 y 함수 모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3차원적으로. 즉 뭔 말이냐면 이론적으로는 이 트레일링 볼텍스 위에서 유도되는 속도는 이론적으로 무한대인데 우리는 그걸 싱귤러 포인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 양 끝단에서 이 발생하는 유도 흐름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크게 될 거고 안으로 갈수록 이렇게 양쪽에서 동일한 효과를 미치는 이 대칭 면에서 가장 작은 속도 성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다운워시의 모양이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좀 확장해서 만약에 바운드 볼텍스가 우리가 지금 유도해낸 것 같은 경우에 이 바운드 볼텍스의 효과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 양력이 발생하는 바운드 볼텍스 위에서 양력이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어 루트 쪽에서 많은 양력이 발생하고 팁 쪽에서 작은 양력이 발생한다. 이럴 경우에 단일한 한 값으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운드 볼텍스 위에 양력의 분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렇게 조각을 내서 이 바운드 볼텍스 위에 감마의 분포를 서로 다르게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이 홀슈 말군 모양의 볼텍스를 무수히 작은 양으로 의 조합으로 이 흐름을 만들어 놓고 이들의 중첩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2분의 b 지점, 이쪽 지점 마이너스 2분의 b 지점에서 작은 양력이 발생하고 그 다음 블락에서는 약간 커지고 대칭면에서 상당히 큰 값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끝에서부터 이 홀슈 볼텍스를 하나 배치하고 이걸 이제 d 감마 1 변화하는 값이라는 의미에서 이라고 하고 이놈을 d 감마 2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얘와 얘가 중첩된 지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이쪽 팁 볼텍스는 d 감마 1, 얘는 d 감마 2, 그리고 세 번째 말굽 볼텍스에는 d 감마 3가 배치된다고 하면 실제로 이 사이에 있는 이게 균형을 이루려면 이 바운드 볼텍스 위에 있는 값은 이 팁 볼텍스, 즉 트레일링 볼텍스의 감마의 누적값과 같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쪽에서 누적된 값이 있고 반대로 대칭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대 방향에서는 이제 이 서큘레이션이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니까 부호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빠진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매우 다 누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날개에 발생하는 양력이, 즉 왜냐하면 날개의 트위스트를 좀 줘가지고 각 스팬 위치에서 그 받음각을 변화시킬 수도 있죠. 실제로 그렇게 많이 만듭니다. 또는 코드 길이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얘기는 양력이 만약에 코드 길이가 작다 그러면 똑같은 받음각이라 하더라도 실제 발생하는 양력은 달라지니까 그만큼의 차이가 생기겠죠. 이와 같이 모델링을 하고 우리가 그 관계식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정한 어떤 y0, 적분할 때 y를 쓰니까 특정한 점이라는 의미에서 y0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특정한 점에서 유도되는 induced angle overtake은 도대체 얼마냐? 이걸 이제 우리가 찾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이 특정한 점에서 유도되는 다운워시의 양을 찾으면 그것을 자유류 값으로 우리가 나누게 되면 그 값이 바로 유도 받음각이 되겠죠. 그러면 이 다운워시의 양을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듯이 찾아보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예를 들어 특정한 어느 지점에 여기에 있는 특정한 어느 지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저 요소에 확대를 해보면 여기에 d 감마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요소가 있는 곳까지의 거리가 y고 내가 적분을 하고 싶은 지점이 y0다. 어느 특정한 점에 미치는 효과를 이렇게 찾아내야 되니까 그 둘 사이의 거리는 y0 빼기 y로 표현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요소 d 감마에 해당되는 이 말굽 요소가 유도해내는 다운워시의 성분은 dw, 즉 y0에 만들어내는 작은 성분은 마이너스 4파이분의 d 감마가 될 거고 이걸 y0 마이너스 y로 이렇게 표현하게 될 겁니다. 식이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변화 과정을 우리가 다 적분을 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걸 이제 순차적으로 연속으로 표현을 하면 결국에는 이 d 감마 요소라는 것이 변화율에 dy가 적분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것을 마이너스 2분의 b부터 2분의 b까지 스팬 전체에 대해서 이 적분을 수행하면 y0 점, 특정한 점 y0에서 유도되는 다운워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익형이 이래 있고 자유류가 v 인피니트로 들어왔고 다운워시 w만큼이 생겼으니까 이 사이 각도를 찾으면 되죠. 즉 그 각이 induced angle overtake이 됩니다. 유도받은 각은. 그러면 저 기하학에서부터 특정 y0 지점에
다운워시를 자유로 속도로 나눠서 탄젠트 각도를 찾으면 되죠. 근데 이 다운워시의 양이 자유류 속도에 비해서 크지 않기 때문에 이 탄젠트를 이제 제외하고 식을 써보면 거의 같은 값이니까요. 이렇게 간단히 표현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운워시를 자유류 속도로 그냥 나누면 우리가 아주 근사적으로 유도 받은 각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식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부터 이 유도 받은 각은 알파 마이너스 알파 이펙티브. 다른 말로 유효 받은 각은 알파 마이너스 알파 i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양력이라는 것은 양력 계수 곱하기 동압 그리고 코드 길이입니다. 코드 길이가 우리 3차원 날개에서는 각 스팬 위치에 따라서 코드 길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코드 길이를 함수로 표현을 이렇게 했고, 그러면 구타 주코브스키 이론에서부터 양력이라는 것은 로 v 감마 y0 지점의 로 v 감마로 표현될 겁니다. 그럼 이로부터 우리가 양력은 v 인피니티 c분의 2 감마로 표현되고, 이 양력은 우리가 정의에 따라서 2파이 알파 이펙티브 마이너스 알파 리프트는 제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식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2차원에서는 양력 계수를 2파이 알파 마이너스 알파 L은 제로라고 했는데, 이 3차원에서는 이 유도 받은각 때문에 실제 유효한 받은각 알파는 기하학적인 받은각이 아니고 유효 받은각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알파를 표현할 수 있었고 리프트의 관계식을 이렇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와 같이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식을 정리했을 때 이 식을 이제 하나의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CL이라는 것이 우리가 방금 유도했듯이 V 인피니티 C Y0 분의 2 감마 Y0 이런 형태로 표현될 겁니다. 그리고 이 CL은 2파이 알파 이펙티브 마이너스 알파 L은 제로, 이렇게 표현되고, 근데 이 알파 이펙티브라는 것은 기하학적인 알파에서 유도 받은 각을 빼내고 식이 정리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알파에 대해서 풀어서 정리해 보면 알파는 알파 i 플러스 알파 L은 제로, 플러스 더하기 2파이 v 인피니티 c y0 분의 2 감마 y0가 됩니다. 그러면 2 없애고 파이 v 인피니티 c 분의 감마가 되겠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알파 i는 우리가 앞에서 유도했듯이 4파이 v 인피니티 분의 1 이런 형태로 정리됐기 때문에 이 식이 이런 게 이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인 3차원 날개를 생각해 보면 스팬 방향 각 지점마다 받은 각도 다를 수 있죠. 그죠? 약간의 비틀림을 이렇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특정 지점에서 받은 각은 또 이 익형이 특정 지점에서 익형이 다른 익형이 사용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날개 루트 쪽에서는 대칭 익형을 썼는데 팁 쪽으로 가면 이렇게 캠버가 큰 익형을 쓸 수도 있습니다. 3차원 날개가 이런 모양으로 각 단면에서 서로 다른 익형이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하게도 그 제로 리프트 앵글 오브 어택도 달라지게 되겠죠. 또 코드 길이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위치에서 현재 서큘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익형이에서 발생하는 서큘레이션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유도 받은 각은 이와 같이 감마의 미분량의 어떤 함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가 이 감마가 현재 뭔지는 모르지만 이 감마의 분포를 안다면 이 기하학적인 관계로부터 우리가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기하학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형상이 정해지면 알파도 정해지고 코드 길이도 정해지고 제로 리프트 앵글 오브 어택도 정의됩니다.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하는 어떤 감마가 실제로 날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감마의 분포가 되겠죠. 그래서 이 관계식을 프란틀의 양력선 이론, 리프팅 라인 이론의 근본 방정식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차시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 감마를 직접 찾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감마의 모양을 우리가 가정을 하고 그로부터 양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이제 찾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 관계식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감마를 알게 됐다. 그러면 이 감마의 적분으로 양력을 얻을 수가 있겠죠. 네, 근본 관계식에서부터 우리가 서큘레이션 분포를 날개가 있을 때 여기서 이 서큘레이션의 분포를 내가 알 수 있다면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론에 따라서 양력을 계산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각 단면에서 우리가 구타주코브스키 이론에서부터 로 V 감마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실제 스팬 마이너스 2분의 b부터 2분의 b까지 존재하는 이 스팬을 따라서 2분의 b부터 2분의 b까지 이 L'을 적분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마이너스 2분의 b부터 2분의 b까지 로 v는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값이고요. 감마를 적분하면 되는 거죠. 즉 서큘레이션을 그냥 스팬 방향으로 다 적분하면 그게 바로 양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그냥 양력 계수로 표현하면 CL이 되겠고 요걸 V 인피니티 이 S는 날개의 단면적이 되겠죠. 이와 같이 양력 계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induced drag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익형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자유로 바람이 V 인피니티로 들어오고 다운워시 W가 생겨서 실제 상대풍의 방향은 이 방향이 됐습니다. 이 각도가 알파이고. 그럼 우리가 양력이라는 것은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수직 방향의 양력이 발생할 겁니다. 근데 이 3차원 문제에서는 이 다운워시로 인해 가지고 실제 양력 발생의 기준선이 되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죠. 그럼 이 방향에 실제 상대풍의 방향의 수직한 방향으로 양력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양력은 이렇게 표현될 거고 요 사이 각도는 알파 i로 표현될 겁니다. 그럼 이때 발생하는 양력은 줄어든 받은 각만큼 조금 줄어들겠지만 어쨌든 이 양력의 방향 또한 바뀌었죠. 알파 i만큼 기울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력의 방향은 자유로 흐름의 방향이니까 이 항력의 입장으로 보면 이만큼의 추가적인 벡터가 발생했죠. 그죠? 즉 양력이 바람 방향에 수직하게 있던 양력이 유도 받은 각으로 인해서 뒤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즉 그 기울어진 만큼이 유도 항력이 되는 거죠. 상대풍의 방향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유도 항력은 양력, 발생하는 양력의
사인 알파 i만큼 발생한다. 즉 양력이 커지면 유도 악력도 커지고 이 유도 받은 각이 커지면 유도 악력도 커진다. 이런 관계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도 악력은 어떤 이 형상이나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긴다기보다는 유도 받은 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항력을 측정하는 방향으로 양력이 기여하게 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항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식은 이와 같이 양력의 사인 알파로 표현되고, 그러면 이 유도 항력의 크기라는 것은 파트 요소가 이만큼이기 때문에 di라는 것은 유도 항력 전체는 마이너스 2분의 b부터 2분의 b까지 이 L' 그리고 사인 알파 i는 우리가 L' 알파 i로 근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L' 알파 i로 근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L'은 우리가 위에서 로 V 감마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알파에 관한 함수가 반영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기하학적으로 알파 i가 얻어질 수 있으면 양력 계수는 감마 곱하기 알파 i, 즉 서큘레이션 분포에다가 유도되는 받은 각의 분포를 곱해가지고 적분하면 유도 항력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이 날개 위의 스팬 방향으로 감마의 분포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로부터 양력을 얻을 수 있고, 또 항력 또한 마찬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양력과 항력을 이렇게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감마의 분포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겠는지, 그것에 대한 것이 다음 섹션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차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